남북은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엽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DMZ 유해 공동발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극비리의 방안에 정의용 청와대 국방부 실장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5대의 북한 고려 항공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무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기무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 중 화재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차주들은 차량 운행 지장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첫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36도인 대구보다 더 덥겠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내일까지 중부 지역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들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남북 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희 기자, 우리 대표단이 곧 출발을 한다고요? 네, 우리 측 대표단은 조금 뒤인 오전 7시 반쯤 이곳에서 간단한 입장을 발표한 뒤 판문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달 14일 장성급 회담 이후 약 47일 만입니다. 오늘 회담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북측에서는 안익산 육군중장이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북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지난달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SA에서 장병들이 무장 없이 근무하고 경비 인원을 축소해 남북이 자유 왕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DMZ 내 감시 초소, 이른바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DMZ 내 공동 유해 발굴 사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난달 합의하지 못했던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해온 다자 회담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와 미국 외교수장도 참가해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어제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관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북측 인사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리용호 외무상이 싱가포르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이 회담을 하면 ARF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됩니다. 또 북미 외교장관 접촉 가능성도 큽니다.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3일이나 4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특히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핵 관련 실무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 것인가 하는 가닥이 잡힐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종전선언을 이어가는 그러한 방향성이 정립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미 3자나 남북미 중 4자 회담은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외교부도 현재로선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북한이 통상 ARF 마지막 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해와 이번에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에 극비리의 방안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지난 11일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해 담당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지만 방한 일정이 비밀에 붙여졌던 겁니다. 양제츠 일행은 부산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종전선언의 주체에 중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도 이런 논의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이 논의에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중국을 언급한 날 방북해 지난 27일까지 머문 쿵시안유 부부장도 북측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북한으로 건너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남북미 중에 4자 종전선언 논의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기무사의 감청이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향 파악, 즉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다면 불법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기무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의 전화통화를 제한적으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안보 문제 혹은 군내 간첩 수사 등과 관련돼 있는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때문에 군인과 국방부 관료에 대한 모든 감청이 불법인 건 아닙니다. 다만 안보 문제가 아닌 단순 동향 보고를 위한 영장 없는 감청 혹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암암리의 군 장성이나 국방부 고위 관료 혹은 민간인의 단순 동향 파악도 해왔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정기적으로 직접 해왔는데 군 장성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이 주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기무사와 국방부는 진위를 가리거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기무사 개혁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외부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제주에서 가족과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엿새가 지나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소주를 비롯해 여러 물건을 사고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넵니다. 오늘로 엿새째 연락이 두절된 30대 여성 최모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캠핑을 온 최 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최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카드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는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 슬리퍼 한쪽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4일 뒤인 어제 오후 세화항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의 경은 음주 상태였던 최 씨의 실종 가능성과 범죄 연루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잡을 만한 시기가 지금 없어요. 단서는 없지만 이거 범죄 가능성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수중 탐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배지인 침대에 이어서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요. 이번에는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침구에서도 기준치 2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12,000여 세트 한정 판매 제품으로
해당 업체는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가구업체 까사미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 바닥에 까는 매트 제품 일부에 대해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는 공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밀 분석한 결과 연간 피폭설량이 1mS를 초과한 것을 확인해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용 중인 까사미아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1년도에 판매된 한정 세트로 총 12,000여 세트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진 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도 해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가구업체의 연이은 라돈 파동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설탕에 절인 생강, 편강에도 식품 표백제가 기준치보다 최고 138배나 많이 들어간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반입한 것을 사모아서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 수입업체 창고에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상자를 열자 중국산 설탕에 절인 생강, 편강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부 다 편강이네요. 네.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그럼 소매점에서 그러나? 노물시장 같은데 또 노전에 파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겁니다.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1인당 40kg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이모 씨 등 8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편강과 대추 5.5톤을 사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편강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사경이 압수한 중국산 편강입니다. 식품 첨가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최고 138배나 검출됐습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변색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과다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갖다가 한 40% 정도 싸게 구입해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주점 등에 판매한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산시 특사경은 식품 판매업자 8명을 입건하고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로 BMW 차량에 대해 리콜 중인데요. 올해만 27번째인데 이번에는 520D가 아니라 다른 모델이어서 BMW 차량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에 타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인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난 것은 어제 정오쯤. 또 BMW로 올해 들어서만 27번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입하는 인천 북항터널은 5km가 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2차 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화재가 난 차량은 520D가 아닌 GT 모델로 최근 BMW가 발표한 리콜 대상 모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트렁크만 빼고는 거의 다 번졌더라고요. 안쪽까지 시트랑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다 탔고. 주차된 차는 물론 달리던 차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두려움이 커지면서 BMW에 대한 불신과 함께 BMW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화재에 분노한 BMW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기야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팔아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BMW 운전자 김모 씨. 잇따르는 화재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화재가 나다 보니까 많이 배신을 당한다는 느낌. 안전을 위해서 산 차인데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운전할 때마다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BMW 동호회에 차를 몰기 겁난다는 글이 빗발치고 차량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BMW 코리아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BMW 차주 4명은 소장에서 BMW 측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모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차를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기가스의 온도를 식히는 그 EGR 쿨러가 새는 것과 관련해서 부품을 변경했다. 설계 변경을 해서 2017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에는 변경된 부품을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바꾸는 건데 배기장치 결함으로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 화재가 발생했고 문제가 되자 해당 부품을 2017년 교체했다는 겁니다. BMW 차주들은 중고차값 하락,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각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차량 중고가 시세가 굉장히 좀 떨어진 상태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갖고 나왔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BMW 측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참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그런데 늑장 리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에 수출되는 BMW 차들이 화재에 취약하게 설계돼 있어서 새 부품을 갈아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그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화재라는 게 원인 규명 자체가 안 되고 타버리면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BMW와 국토부가 결국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관련 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말하는데 1급 발암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부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품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배기가스의 열기는 물론이고 주변 온도까지 견디게 설계돼야 하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지금 부품을 싹 교체해주면 2, 3년 후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토부는 휴가철에 사고가 계속되면서 리콜 시점을 앞당길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폭 연루의혹에 추가로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탈당하라는 후보부터 그게 전당대회랑 무슨 관계냐는 후보까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공개 촉구하며 전당대회 이슈를 끌어들인 것은 김진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과 이해찬 의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탈당 여부보다 이것은 사법 처리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후보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논란은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의식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들이 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반면 김진표 의원과 가까운 일부 친문 의원들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 지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며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지사의 거취 문제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솥밥을 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국가주의적이다라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후 3년 만에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배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으며 통합을 강조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젠 탈국가주의 시대가 돼야 한다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들로 봤을 때 이제야말로 그냥 탈국가주의 시대를 열 때가 됐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원가 공개와 먹방까지 국가가 통제하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최근 문 대통령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도 내란 음모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맞섰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정책 대결로 비대위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것과 전과로 논란이 됐던 김대중 전 비대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노 의원이 맡았던 원내대표 자리를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하면서 노회찬 정신을 살리기 위한 당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규회 기자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 기간 빈소와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은 무려 7만여 명. 노회찬 현상으로 불릴 정도로 애도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인 12.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결식과 발인이 있었던 지난 27일에는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의당의 당원 가입과 후원금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노회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당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노 의원이 맡았던 원내대표 자리를 윤소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하며 노회찬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그렇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심상정, 김종대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특검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석방이 임박하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서둘러 맞춰달라면서 의견서까지 낸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서둘러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특검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하고 항소나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구속된 피고인들이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은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달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는 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다음 달 6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주요 혐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자칫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줄까 박영수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오늘 공개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이 오늘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언급한 410개의 문서 파일 중 관련 문건 98개를 지난달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문건은 주로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228개의 문건엔 법원 외부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부적절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검찰의 강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폭염으로 교량이 주저앉고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세력이 약해진 태풍 종다리가 다시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 비를 뿌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용길한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쩍 갈라졌습니다. 인도는 10도 가까이 기울어졌고 점검반이 통제된 다리 곳곳을 살핍니다. 그제 밤 10시 15분쯤 다리에 설치된 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왕복 4차로 중 한 차로에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리 주변 400여 미터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가 어제 오전부터 일부 도로에 대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폭염에 다리가 내려앉으면서 수도 배관을 눌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도 하나의 원인이 소개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어제 아침 8시쯤에는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의 철로에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서 KTX 열차 넉 대가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연 출발했습니다. 기상청은 세력이 약해진 태풍 종다리가 오늘 다시 발달하겠지만 한반도에 진입해 비를 뿌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보건당국은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휴가철에 애견 호텔까지 가는 반려견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 몰래 버려지는 반려견도 상당합니다. 휴가를 가려고 버릴 거면 애초에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앞발을 맡긴 채 뒷발로는 명랑하게 물장구를 칩니다. 뭉치 아빠 송효섭 씨는 반려견과 함께 짬을 내 집 근처 애견 호텔을 찾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멀리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비행기를 얘가 잘 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뭉치와는 정반대의 처지인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순진한 얼굴을 한 강아지들이 비좁은 울타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최근에 버려진 유기견들인데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숫자가 10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우이천변에서 구조된 유기견 싱싱이입니다. 발견 당시 오른쪽 뒷다리가 심하게 짓눌려 있어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려견에게는 반드시 유실방지용 칩을 심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는 주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보니 입양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등록되는 동물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행정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의지가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가족처럼 평생 함께 한다는 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전국 은행 점포가 8월 한 달간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무조건 더위 참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 가셔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면서 쉬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숨이 턱턱 막히도록 높은 습도. 한두 건물 건너 하나씩 있는 은행 점포는 이럴 때 잠시 쉬어가기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기엔 왠지 눈치가 보입니다. 더울 때 그냥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치가 좀 보이고 불편하죠. 잠깐만 있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편하게 더위를 피하라고 전국 6천여 개 은행 점포가 무더위 쉼터로 개방됩니다. 고객 상담실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음료가 준비됐고 딱딱한 의자는 이렇게 푹신한 소파로 바뀌었습니다. 기념 쉼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보살핌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은 무더위 쉼터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에 3년간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명동 일대 마사지 가게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만 호객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창문을 뜯어보니 검은 대형 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업주가 단속을 피해 밖으로 던진 물품입니다. 봉투 안에는 위조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이 들었습니다. 여기 우선 이렇게 던졌다는 거를 봉다리요? 일당은 명동 일대 마사지 가게에 오는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벌였습니다. 관광객을 데려올 때는 여러 명이 교대하며 안대하고 길을 빙빙 도는 방식으로 매장 위치를 숨겼습니다. 내국인은 아예 입장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이 2달 동안 유통시킨 위조 명품만 모두 640점, 정품 가격으로 15억 원어치입니다. 삐끼를 고용하거나 여행사 가이드가 여행객을 데리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수법이었고요. 좀 특이한 수법이었습니다. 상호도 없이 지하나 2층, 3층 이런 창고에 사무실 용도로 차려놓고 경찰은 위조 제품을 모두 압수하고 판매업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마약 복용 사실은 없는지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법 건강검진을 일삼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서 내려 줄지어 움직입니다. 잠시 후 도착한 건물에서 체열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병원 사무장 59살 김모 씨가 베트남 등에서 온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 건강검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마약 검사 등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김 씨는 2016년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이들을 상대로 불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원래는 원장님 부분이잖아. 그 원래 부분 끝났으니까 원래 부분은 25대 75다가. 김 씨는 직접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주도했는데 2년 동안 18,000여 명을 검진하고 7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나와도 출입국 관리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약 키트에 검진 대상의 이름을 적지 않아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의 신원은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다. 김 씨는 병원 관계 일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으로서 외국인 출장 검진을 하면 돈을 손쉽게 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은 김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라오스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9일째입니다. 피해 지역의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지만 늪처럼 변한 토사들로 접근이 쉽지 않아서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전 이미 댐에 균열이 가 있었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와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수몰 지역 가옥을 일일이 훑으며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몰 지역에 물이 빠지면서 구조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현장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많아 여전히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데다 일부는 늪지대로 변한 탓에 구조대원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듭니다. 폭염에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급속히 부패되면서 전염병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随着这个气温的升高，跟那个有一些家庭的家属的一些死亡，可能会今天我们做了一个疫情的调查。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 구호대도 수해 지역에 도착해 본격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물이 빠져 완전히 쓸려가 버린 댐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전 댐의 균열을 봤다는 현지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เห็นห้อยมันลุบลงมันโยดแล้วนะมันลุบทั้งกลางหั่นนะคือสิแม่นน้ำมันเซาะอยู่ลุมมันสิโยดเลยจะโทรบอกพันเขาก้านมาไหมแบบนี้เขาจังมาเบิ่ง 이런 가운데 툭눈 라오스 총리는 댐 건설에 관여한 한국과 태국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을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소득도 세금을 내야 되고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지하와 옥탑방 등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이모 씨.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지만 월세 수입이 100만 원 남짓이어서 세금은 따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딱 얼마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도 없는 건데 1년에 소득이 1,500 미만 정도 되니까 나오지 않았겠죠. 정부는 이런 연 2천만 원 이하 월세 수입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1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물리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40제곱미터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체 전셋집의 10%가 넘는 48만 채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갭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과세 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 양육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5조 원을 풀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6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지만 별 소득 없이 체면만 구겼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배당 관련 주주 활동에 집중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까지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2020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 공개적인 주주 활동을 펼칩니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경영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주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35조 원으로 2025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여배우와 관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의 배경을 묻는 말에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측이 여배우와의 루머를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는 글을 남겨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작가로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하자 뼈있는 비유로 답했습니다. 제가 워낙 생각도 없고 앞뒤도 잘 못 가리고 어리석어서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가면 벌거벗었네라고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본대로 말할 뿐이라고 강조한 공지영 작가는 5년 만에 출간한 장편 소설 해리를 진보의 탈을 쓴 위선자를 다룬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명박근혜 그 9년 동안에 급격했던 그 악들이 그 이전에 어떤 단순함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악은 아마 민주의 탈을 쓰고 진보의 탈을 쓰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무리가 될 거라는. 공지영 작가는 소설과 상관없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음에 얘기하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폐쇄성과 순혈주의로 엘리트 경찰 사관학교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대가 문을 넓힙니다. 일반대생과 현직 경찰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21세 미만만 가능했던 입학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경찰대를 졸업하고 기동대 소대장을 하면 군역을 대체해주던 제도도 내년 입학생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경찰대 개혁안이 본격화한 건데 이렇게 본격 수술대에 오른 경찰 개혁으로 특유의 군대식 문화가 사라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무더운 요즘 이 택배를 나르느라 고생하는 택배기사를 위해서 한 아파트 주민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 택배 기사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얼음물과 간식 등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낸 주민은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물을 받아본 한 택배 기사는 고맙다는 쪽지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각박한 현실에 꿀물 같은 소식이라며 누리꾼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문 북극곰과 총으로 그 북극곰을 쏴 죽인 사람,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북극해를 유람 중이던 크루즈선에서 관광 가이드가 상륙하자 북극곰이 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리를 물린 가이드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가이드들이 곰을 쏴서 총을 맞은 북극곰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곰이 사람을 먼저 공격한 만큼 정당방위라는 입장과 북극곰의 영역을 침범한 건 인간이 먼저라며 논란이 거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가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는데요. 부산시는 지난 일요일 귀국한 의심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가족 3명뿐이라면서 확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짜릿한 행사로 더위를 날려버린 곳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남성. 강물로 입수하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오는데요. 보스니아에서 열린 다이빙 대회 현장입니다. 무려 27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이 행사. 156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52회째를 맞았는데요. 해가 지면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더위 생각낼 틈이 없겠는걸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부터 폭염의 또 한 차례 고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더웠는데 어떻게 더 더울까 싶으시죠? 하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를 더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8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더 높겠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아졌던 동해안 지방도 강릉이 33도로 다시 폭염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최저 기온도 29도 안팎으로 밤더위도 무척 심하겠습니다.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 한때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9도, 청주 26.8도, 전주 26.9도, 대구 26도로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청주 37도, 안동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